72세 김영호 씨는 55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봉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969년 17살 때 돌아가시는 어머니가 쥐어준 봉투였습니다. 절대 열지 마라. 내가 정말 힘들 때만 열어라. 영호 씨는 평생 그 말을 지켰습니다. 가난해서 굶주린 적도, 사업이 망해서 뒷더미에 앉은 적도 있었지만 봉투는 열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보면 엄마가 곁에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영호 씨는 마침내 봉투를 열기로 했습니다. 55년 만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는 순간 영호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봉투 안에 들어있던 것, 그것은 55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호 씨는 서울 관악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 둘은 결혼해서 독립했고 손주가 셋이었습니다. 영호 씨의 서재 책장 맨 위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55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킨 상자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봉투. 1969년이라는 숫자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호 씨는 매년 어머니 기일이면 그 봉투를 꺼내 보았습니다. 하지만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손으로 만지며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55년 전 1969년 가을 김영호는 17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장남이었고 동생이 셋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삭바느질로 5 식구를 먹여 살렸습니다. 어머니 이순자 씨는 45살이었지만 쉰이 넘어 보였습니다. 너무 많이 일해서였습니다. 밤낮으로 바느질을 하고 남의 집 청소도 했습니다. 엄마, 제가 학교 그만두고 일할게요. 안 돼. 넌 꼭 대학 가야 해. 우리 집안에서 처음으로 대학 가는 사람이 될 거야. 어머니는 고집이 셌습니다. 아들만은 꼭 공부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해 9월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위암 말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엄마 살 수 있죠? 미안합니다. 이미 많이 진행됐어요. 길어야 3개월입니다. 영호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영호는 매일 학교 끝나고 병원에 갔습니다. 동생들은 이웃집에 맡겼습니다. 영호야,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짐만 되는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우리한테 전부예요.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갔습니다. 40kg이던 몸무게가 30kg으로 줄었습니다. 10월 말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영호를 불렀습니다. 영호야, 서랍 좀 열어봐. 파란 봉투 하나 있을 거야. 영호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파란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거 가져와. 영호는 봉투를 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니는 봉투를 쓰다듬었습니다. 영호야,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절대 열지 마라. 약속해. 예. 내가 정말 힘들 때,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만 열어라. 그 전에는 절대 열면 안 돼.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왜요? 안에 뭐가 들었는데요? 묻지 마. 그냥 약속만 해. 절대 안 열겠다고. 영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겠어요. 안 열게요. 고마워, 아들. 어머니는 봉투를 영호의 손에 꽉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잘 간직해라. 엄마가 없어도 이게 있으면 엄마가 곁에 있는 거야. 엄마, 무슨 소리예요? 엄마, 안 돌아가실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알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근데 괜찮아. 엄마는 너희들 키운 게 행복했어. 엄마, 영호야, 동생들 잘 돌봐줘. 내가 이제 가장이야. 네, 엄마, 제가 잘할게요. 그리고 꼭 대학 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사람 돼. 알았지? 네, 엄마.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영호 장하다. 엄마, 자랑이야. 3일 후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영호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가지 마요. 제발.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온한 얼굴로 잠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영호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동생들 앞에서 강해야 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영호는 어머니가 준 봉투를 꺼냈습니다. 열어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절대 열지 마라. 영호는 봉투를 상자에 넣어 책장 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제가 약속 지킬게요. 55년의 시간, 영호는 어머니가 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동생들을 먹여 살리면서도 공부를 놓지 않았습니다. 2년 후 영호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서 등록금 걱정은 없었습니다. 엄마, 제가 대학 갔어요. 엄마가 바라던 대로요. 영호는 어머니 묘소에서 말했습니다. 대학 4년 동안 영호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동생들을 키웠습니다. 힘들었지만 버텼습니다. 졸업 후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28살에 결혼했습니다. 아내도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30살에 첫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엄마, 제가 아빠가 됐어요. 이제 엄마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32살에 둘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영호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았고 과장,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40살에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영호는 실직했습니다. 재취업이 안 됐습니다. 6개월 동안 일자리를 찾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빚이 쌓였습니다. 적금을 깨고 보험을 해지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영호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엄마, 지금 제가 정말 힘들어요. 봉투 열까요? 하지만 열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보면 힘이 났습니다. 엄마가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볼게요, 엄마. 1년 후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전보다 적었지만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45살에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치킨집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처음 2년은 적자였습니다. 빚이 또 쌓였습니다. 여보, 우리 가게 접을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해보자. 엄마가 지켜보고 계실 거야. 영호는 봉투를 생각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가게가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단골 손님이 늘었고 입소문이 났습니다. 50살 아들이 대학에 갔습니다. 엄마, 제 아들이 대학 갔어요. 엄마가 저한테 바랐던 것처럼 저도 아들을 대학 보냈어요. 영호는 어머니 묘소에서 말했습니다. 52살 딸도 대학에 갔습니다. 55살 가게를 확장했습니다. 두 번째 매장을 열었습니다. 58살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60살 첫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엄마, 제가 할아버지가 됐어요. 손주가 생겼어요. 영호는 행복했습니다. 65살 가게를 정리하고 은퇴했습니다. 아들이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딸도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덕분이에요. 70살 두 번째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영호는 손주들을 돌보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냈습니다. 55년 동안 영호는 단 한 번도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힘든 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봉투를 열 만큼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봉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2024년 12월 현재 72세가 된 영호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췌장암 말기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됐어요. 얼마나 남았나요? 3개월 정도입니다. 영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암이래. 3개월 남았대. 아내는 울었습니다. 영호는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충분히 행복하게 살았잖아. 그날 밤 영호는 상자를 꺼냈습니다. 55년 동안 간직한 봉투. 엄마, 이제 열어도 될까요? 제가 이제 정말 힘들 때가 온 것 같아요. 영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만졌습니다. 다음 날 영호는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아내,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주들. 오늘 너희들한테 보여줄 게 있어. 영호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아들이 물었습니다. 너희 할머니가 55년 전에 나한테 준 봉투야.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3일 전에 55년 동안 안 열어봤어요? 응. 할머니가 절대 열지 말라고 하셨거든. 정말 힘들 때만 열라고. 영호는 봉투를 들어 보였습니다. 오늘 이 봉투를 열어볼까 해. 너희들과 함께. 가족들이 영호 주위에 모였습니다. 영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55년 만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호는 종이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편지 내용. 영호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아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야. 엄마가 없는데도 버텨온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이 생긴 거겠지. 엄마는 미안해. 너를 혼자 두고 떠나서. 내가 17인데 엄마가 없으면 얼마나 힘들까. 근데 영호야, 엄마는 너를 믿어. 넌 강한 아이야. 엄마가 없어도
잘 살 거라고 믿어. 이 봉투를 55년 동안 안 열었다면 넌 정말 강하게 살아온 거야. 엄마가 자랑스러워. 10년 동안 안 열었다면 넌 이미 어른이 됐을 거야. 20년 동안 안 열었다면 넌 가정을 꾸렸을 거야. 30년 동안 안 열었다면 내 자식들이 자랐을 거야. 40년 동안 안 열었다면 넌 손주를 봤을 거야. 50년 동안 안 열었다면 넌 이미 행복한 인생을 산 거야. 영호야, 엄마는 너한테 미안한 게 하나 있어. 이 봉투 안에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고, 금도 없고, 특별한 비밀도 없어. 그냥 엄마의 편지만 있어. 왜 그랬냐고? 엄마는 내가 이 봉투를 절대 안 열었으면 좋겠었거든. 이 봉투가 있으면 내가 힘들 때마다 힘이 날 거라고 생각했어. 엄마가 준 봉투가 있어. 정말 힘들면 그때 열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버틸 거라고 믿었어. 그래서 봉투를 만들었어. 내가 견딜 수 있게. 영호야, 미안해. 엄마가 거짓말했어. 근데 이 거짓말은 사랑이야. 내가 힘든 시간을 이겨내길 바라는 엄마의 사랑.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넌 이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야. 근데 영호야, 돌아봐. 내가 지나온 길을. 55년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는지 봐. 엄마 없이 동생들 키웠지? 대학 갔지? 취직했지? 결혼했지? 자식 키웠지? 손주도 봤지? 넌 이미 충분히 잘 살았어. 엄마가 없어도 훌륭하게 살았어. 엄마는 너무 자랑스러워. 영호야, 이제 힘들면 힘들다고 해도 돼. 울어도 돼. 내가 이미 충분히 강했으니까.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어. 봉투가 없어도 엄마는 내 마음 속에 있어. 사랑한다, 아들아.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아들. 엄마가. 영호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내가 영호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들과 딸도 아버지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버지, 할머니가 정말 훌륭하신 분이었네요. 응. 엄마는 내가 강해지길 바라셨어. 영호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55년 동안 나는 이 봉투 때문에 버텼어. 정말 힘들 때마다 봉투를 생각했어. 아직 안 돼. 아직 봉투 열 정도로 힘들지 않아. 그렇게 버텼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지켜주신 거예요. 손주가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날 지켜주셨어. 55년 동안. 영호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 하나하나가 사랑이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저 엄마 덕분에 잘 살았어요. 행복했어요. 다음 날 영호는 어머니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갔습니다. 엄마, 제가 봉투 열었어요. 55년 만에요. 영호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가 준 봉투 덕분에 저 55년 동안 잘 버텼어요. 힘들 때마다 봉투를 생각했어요. 엄마가 곁에 있는 것 같았어요. 영호는 편지를 꺼냈습니다. 엄마, 편지 읽었어요.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어요. 엄마,
저 잘 살았어요. 대학도 갔고, 결혼도 했고, 자식도 키웠고, 손주도 봤어요. 엄마가 바라던 대로 살았어요. 영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엄마, 이제 저 조금 힘들어요. 암이래요. 3개월 남았대요. 근데 괜찮아요. 저 충분히 행복했어요. 55년 동안 엄마가 지켜주셨잖아요. 영호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곧 만나러 갈게요. 거기서 기다려주세요. 3개월 후 영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 날 가족들은 영호의 손에 편지를 쥐어줬습니다. 아버지, 할머니 편지 가지고 가세요. 할머니 만나면 보여드리세요. 영호는 어머니 곁에 묻혔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김영호, 1952-2024. 어머니의 사랑으로 55년을 살았던 자. 그리고 그 옆에 어머니의 묘비. 이계속 12월 10일 순자. 1924, 1969. 아들에게 영원한 힘이 되어준 어머니. 장례를 마친 후 아들이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했습니다. 책장 맨 위 낡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작은 노트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아들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영호가 55년 동안 써온 일기였습니다. 일기 내용 발췌. 1969년 11월 10일. 엄마가 돌아가셨다. 세상이 무너진 것 같다. 근데 엄마가 준 봉투가 있다. 이 봉투만 있으면 엄마가 곁에 있는 것 같다. 1972년 5월 3일. 오늘 공장에서 해고당했다. 너무 힘들다. 봉투를 열까 생각했다. 근데 아직은 아니다. 엄마, 조금만 더 버틸게요. 1975년 12월 25일. 대학 합격했다. 엄마, 제가 해냈어요. 봉투 덕분이에요. 힘들 때마다 봉투를 생각했어요. 1983년 6월 14일. 결혼했다. 아내가 좋은 사람이다. 엄마가 보셨으면 좋아하셨을 것 같다. 봉투를 아내에게 보여줬다. 아내도 이해해줬다. 1989년 8월 20일. 회사가 부도났다. 빚이 3천만 원이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오늘 봉투를 꺼냈다. 열까 고민했다. 근데 엄마 목소리가 들렸다. 아직은 아니야. 영호야. 넌 할 수 있어. 봉투를 다시 넣었다. 1994년 3월 8일. 가게가 흑자로 돌아섰다. 5년 걸렸다. 엄마, 제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봉투가 저를 지켜줬어요. 2010년 5월 15일. 첫 손주가 태어났다. 이름은 민준이다. 안고 있으니 엄마 생각이 난다. 엄마도 나를 이렇게 안아주셨겠지. 봉투를 민준이에게 보여줬다. 이게 증조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준 거야. 민준이가 봉투를 만졌다. 2024년 12월 5일. 암 판정을 받았다. 3개월 남았다. 이제 봉투를 열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55년 만이다. 엄마, 제가 이제 가도 될까요? 아들은 일기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할머니 봉투로 버티셨구나. 며느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위대하신 분이었어요. 없는 사랑으로 아버님을
55년 동안 지켜주신 거예요. 할머니는 아셨을 거예요. 아버님이 봉투만 있으면 힘을 낼 거라는 걸. 아들은 일기를 덮었습니다. 우리도 이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전해줘야 해. 증조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다음 날 가족들은 다시 묘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손주들도 함께였습니다. 민준아, 지수야, 할아버지와 증조할머니 이야기를 해줄게. 아들은 손주들에게 봉투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증조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할아버지한테 봉투를 주셨어. 그리고 절대 열지 말라고 하셨지. 왜요, 아빠? 할아버지가 힘들 때마다 봉투를 보면서 힘을 내길 바라셨거든. 실제로 할아버지는 55년 동안 봉투 덕분에 힘든 일을 다 이겨내셨어. 근데 봉투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편지 한 장. 증조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적은 편지. 손주 민준이가 증조 할머니 묘비를 만졌습니다. 증조 할머니, 대단하시다. 그래. 증조 할머니는 없는 사랑으로 할아버지를 평생 지켜주셨어. 지수가 물었습니다. 아빠, 저희한테도 그런 봉투 만들어줄 거예요? 아들은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럼 아빠가 너희한테도 봉투를 만들어줄게. 증조 할머니처럼. 어떤 봉투요? 너희가 힘들 때 힘이 될 수 있는 봉투. 아들은 그날부터 자신만의 봉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커서 정말 힘들 때 열어볼 수 있는 편지를. 10년 후 2034년 영호의 아들은 이제 62세가 되었습니다. 손주들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손주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너한테 줄 게 있어. 뭔데요? 할아버지? 아들은 파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가 너를 위해 만든 봉투야. 근데 절대 열지 마라. 민준은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왜요? 내가 정말 힘들 때만 열어. 그 전에는 절대 열면 안 돼. 민준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이거. 그래. 증조 할머니가 내 증조 할아버지한테 하신 것처럼 할아버지도 너한테 하는 거야. 민준은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봉투가 너한테 힘이 될 거야. 할아버지가 없어도 이 봉투가 있으면 할아버지가 곁에 있는 거야. 할아버지, 저 평생 안 열 거예요. 할아버지가 항상 곁에 계시게. 아들은 손주를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할아버지가 너를 믿어. 그날 밤 아들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민준이에게 봉투를 줬다. 아버지가 할머니 봉투로 55년을 버티셨듯이 민준이도 이 봉투로 힘든 시간을 이겨내길 바란다. 이것이 우리 가족에게 전해지는 사랑이다. 어머니, 이순자 씨가 1969년에 만든 봉투 하나는 55년 동안 아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손주에게, 증손주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물질이 아닙니다. 함께 있지 않아도 힘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랑을 주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에게 오늘 고맙다고 말해보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